네,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게 되면 이 정리할 것도 있고 또 준비할 것도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신의 애마라고 할 수 있는 이 자동차. 이 자동차도 신경 많이 쓰이게 되죠. 아, 그럼요. 저도 좀 정비 겸 해서 실내 스팀 청소도 했고요. 묵은 때를 좀 살짝 뺐습니다. 그러셨군요. 아주 잘하셨네요. 그렇다면 뭐 타이어도 정비하셨겠죠? 타이어는 공기압을 맞추는 정도. 네. 자, 이번 겨울에 유난히 눈이 많이 왔습니다. 이 제설제가 타이어 곳곳에 이렇게 묻어서 네. 타이어를 부식시키고 있거든요. 또 이 잘못된 운전 습관으로 인해서 타이어 한쪽이 편마모가 되는 등 정말 타이어가 많이 아팠을 그런 환경이었어요. 네. 자, 그래서 이 핫이슈에서 여러분을 위한 안전의 팁, 타이어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하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VJ 핫이슈 허슬기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완연한 봄이 찾아왔는데요. 이렇게 봄이 되면은 나들이나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여행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도시락? 아니면은 같이 떠날 친구들? 아닙니다. 바로 목적지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데려다줄 이 차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VJ 핫이슈에서는 차와 또 타이어 안전에 대한 모든 것을 함께 알아보도록 합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꽃피는 신사말, 가족과 연인과 함께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 이 자동차를 타고 고고고! 가족과 함께 안전운행하면서 떠난다면 더욱 즐거운 여행길이 되겠죠? 야, 제가 지금 매장에 나와보니까요, 제 마음에 쏙 드는 차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전체적으로 2013년에 자동차 트렌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트렌드는 다운사이징, 작은 차를 선호하는 게 첫 번째 트렌드고요. 두 번째 트렌드는 에너지 효율성에 큰 비중을 두고 차량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같이 아직 자동차를 구매하지 못했던 분들은, 처음 구매하는 분들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 조금 더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 차가 안전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제성이 있는가, 이게 큰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자동차 하면은 이 경제성 비율해서 이제 또 효율성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연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연비는 이 차가 내가 사용을 하면서 출퇴근이나 장거리 외부를 나갈 때 얼마나 연비가 덜 드느냐가 첫 번째 중요하겠는데 네. 그 요인은 요즘 엔진의 출력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차량 구매의 포인트를 잡는 게 좋겠죠. 네. 그러면은 기존에 자동차를 이용하시고 있는 분들은요, 봄 나들이나 여행 가기 전에 또 미리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히 올해는 많이 추웠기 때문에 엔진이나 기타 장치들을 거의 정비를 안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엔진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타이어를 점검하는 것도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제가 매장에 왔으니까요, 저한테 꼭 맞는 자동차가 있는지 함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작아지고 에너지는 실속 있는 자동차 선택. 직접 타보니까요, 바로 떠나고 싶은데요. 자동차를 구매하러 오는 분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엔 차 고르러 오셨나봐요. 네, 제가 지금 차가 많이 필요해서 지금 구매 생각이 있어서 차를 보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어떤 차를 구매하실지 생각하고 오시잖아요. 네. 어떤 차로 좀 생각하고 오셨어요? 예. 제가 주말에 여행을 좀 많이 가다 보니까 네. 일단 튼튼한 차, 그리고 제가 RV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RV 차를 좀 구매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와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가격 면에서나 또 연비 면에서도 괜찮은 것 같으세요? 마음에 드는 차 고르셨어요? 네, 일단은 결정을 어느 정도 했고요. 근데 보니까 제 마음에 쏙 들고 꼭 구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정말 좋은 차 고르시고 봄에 멋진 여행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예, 고맙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문외한이었던 제가 오늘은 자동차의 이모저모를 모두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자동차의 타이어 안전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저와 함께 타이어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러 함께 가보시죠. 자동차에서 타이어의 중요성 다들 아시죠? 하지만 대부분 잊고 지나친다는 사실. 그래서 핫이슈가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타이어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교체도 하고 점검도 받고 하려고 왔어요.
봄이 되면서 타이어 점검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평소에 이상이 있는지 모르고 지냈던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는 건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이 차가 점검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증상 때문에 이렇게 차를 점검하고 있는 건가요? 타이어 점검을 의뢰를 하셨는데 지금 증상이 타이어 가운데 트레드는 많이 남아 있는데 네. 가해가 다 마모가 다 돼 있습니다. 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가장 쉬운 예로 쉽게 볼 수 있는 게 공기압이라든가 아니면은 손님들이 다 하시는 얼라이먼트 이게 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자동차 하면은 뭐 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신경을 쓰지 네. 타이어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못하고 계시거든요. 타이어가 얼만큼 중요한가요? 안전성에 있어서. 사람으로 말씀드리자면 신발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사람 어린아이한테 예를 들어 하이힐을 신겨놓는다든가 아니면은 굽이 다 빠진 구두를 신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타이어 교체 시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가장 쉬운 방법은 타이어에 보시면은 이런 표시들이 돼 있습니다. 별표라든가 아니면은 화살표 네네. 이런 모양이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잘못된 상식들이 이거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 다루면 된다, 타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걸 쭉 타고 가시면은 여기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네네. 이게 타이어 바닥에서 어떤 타이어든 1.6mm입니다. 이게 표시가 돼 있는 것이 여기까지 땅에 닿으면 교환을 하라는 표시거든요. 쉬운 예로 이걸 보고 마모 한계선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타이어에는 이 마모 한계선이 있고 이 마모 한계선은 밖에나 안에나 똑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닿으면은 타이어를 교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는 여기 바깥에 있는 세모 표시나 별표가 다 달라질 때까지 그대로 냈는데 그게 아니라 마모 한계선 1.6cm? 1.6mm. 1.6mm까지 됐을 때 그때 타이어를 교체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맨발로 땅을 다닐 수 없듯이 자동차도 그만큼 타이어가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 제가 타이어에 대한 기본 상식을 독파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준비했는데 부사장님 준비되셨죠? 네. 자, 문제 낼까요? 네. 여름에 타이어 공기압을 빵빵하게 넣어야 될까요? 이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X. 네,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근데 사실 찍은 거예요. 이유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유를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여름이라고 해서 공기압을 많이 넣고 겨울이라고 해서 공기압을 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차는 생산할 때 그 차에 받는 공기압이 차에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에는 이 공기압을 넣어라. 이런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여름이든 겨울이든 넣으시고 특수한 목적이 있지 않는 한은 그대로 넣으시는 게 맞습니다. 적정 공기압량을?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문제도 자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주시죠. 자, 새 타이어 2번을 교환을 했습니다. 이 타이어는 앞에다 넣어야 될까요? 땡. 땡이라고요? 아니 일반적으로 이렇게 앞 타이어가 먼저 빨리 가니까 앞에를 먼저 갈아줘야죠. 그거 아니에요? 예, 그것이 일반 분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가장 좋은 타이어는 새로 교환한 타이어는 뒤에 담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차가 주행을 할 때 빗길이라든가 눈길에서 돌아간다고 하죠. 그래서 일반 분들이 앞에다 넣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뒷타이어는 미끄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뒤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또 쉬운 예로 앞에가 먼저 돌아가면은 무의식적으로 핸들을 돌려서 차를 규정을 시킵니다. 하지만 뒤에서 돌아가는 것들은 핸들로 규정이 안 됩니다. 그래요? 이런 이유 때문에 좋은 타이어는 뒤에 닿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이것만은 제가 꼭 맞히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해주세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타이어 공기압을 일반 카센터에서 봐달라고 하시죠? 네. 그럼 그 주기는 얼마나 될까요? 보통 한 달? 한 달일까요? 타이어 주기 한 달은 너무 X! 너무 자주 아니에요? XX. 정답은 O입니다. 뭐라고요? 아니 타이어 점검 뭐 한 달에 한 번씩이에요. 너무 자주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집에 풍선을 불어서 놔둬보세요. 바람이 셀 데가 없죠. 근데도 풍선은
줄어듭니다. 네. 며칠 지나면은 흐물흐물해져 못 쓸 정도까지 빠져버리죠. 네네. 타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선하고 똑같습니다. 오. 자체적으로 한 달에 보통 1psi나 2psi 정도 빠집니다. 그래서 가까운 단골 카센터나 타이어 전문샵에 방문을 하셔서 공기압을 자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말 잘못된 상식으로 많이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OX 문제 잘 참고하시고 정말 타이어가 중요하잖아요. 타이어만 잘 관리를 해도 그만큼 에너지 효율도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대부분 고속도로 사고 위험은 타이어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봄철 여행을 떠나기 전에 미리미리 타이어 점검하는 센스. 특히 타이어가 운행 중 생명과 직결된다는 사실 잊지 말고 챙겨야겠죠. 오늘 자동차 또 타이어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오늘 온 손님처럼 미리 이렇게 타이어를 점검받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여행길 중에 또 도로 운행 중에 타이어가 펑크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안전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차를 가장 먼저 안전한 곳에 옮기는 게 가장 좋겠죠. 네. 그 다음에는 각자 보험이 들었을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보험 출동 서비스를 부르셔서 조치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네. 그 다음에는 스페어 타이어로 교환을 하셔서 가까운 카센터나 타이어 가게에 들리셔서 펑크를 수리하신다든가 아니면은 새로 교환하시는 게 맞습니다. 기분 좋게 떠난 여행길에서 자동차가 고장이 나거나 혹시 사고로 이어지게 되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봄나들이 떠나기 전에 자동차 타이어 점검하시고 즐거운 여행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도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뵐게요.